보이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네모나고 딱딱한 그림책 속의 말랑말랑한 이야기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말랑말랑 그림책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 봄의인입니다. 여러분은 철부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철은 계절을 뜻하고 부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계절의 흐름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농사를 지으며 24절기에 따라 어느 때에 씨를 뿌리고 어느 때에 거두어야 하는지 계절의 흐름을 알고 그 철을 기다리며 삶을 살아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계절의 흐름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며 지낸다면 철부지 소리를 듣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느 철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 철에 맞는 인생을 즐기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창문을 열면 아침 저녁에도 후끈했던 공기는 사라지고 기분 좋은 시원한 바람이 부는 지금은 가을임이 분명한 것 같네요.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3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듬 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뜨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하늘 언제 왔나 고추 잠자리 하나가 잠덜 깬 듯 엉성이 돌기만 빙빙 토닥토닥 빨래하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동기동기 기타 치는 그 아들의 한가함이 심심하면 저대는 괴종식의 종소리와 시끄러운 조카들의 울음소리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뜬구름 쫓았던 내겐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아이유가 부르는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말랑말랑 그림책 방송 순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앵과 함께하는 이럴 땐 이 책을 펼쳐봐.
신간 그림책을 소개하는 이니의 말랑말랑 더하기, 그리고 한 권의 그림책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지니와 꿈달의 그림책 수다입니다. 관심 갖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새롭게 시작된 앤과 함께하는 이럴 땐 이 책을 펼쳐봐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과 그림책을 함께 나누고 싶은 같이봄의 앤입니다. 오늘부터 이럴 땐 이 책을 펼쳐봐에서 새롭게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일, 고민, 걱정,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사연에 딱 어울리는 그림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은 SNS 인별에서 같이봄 검색하시고 DM이나 댓글 남겨주세요. 야, 앤님과의 이럴 땐 이 책을 펼쳐봐 정말 기대됩니다. 그림책을 워낙 좋아하고 많이 보시잖아요. 사연과 함께 그분의 마음에 닿는 그림책 소개해 주실 거라 믿어요. 앤님에게 온 첫 번째 사연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세종에서 초등학생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들이지만 매일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너무너무 화가 나요. 특히 욕심이 많은 첫째는 과할 정도로 동생을 질투해요. 동생 뒤통수만 봐도 꼴보기 싫다나요? 엄마 아빠가 동생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합니다. 동생을 질투하는 첫째 아이 마음을 공감해줄 그림책 없을까요? 아, 자매 간의 질투 정말 무섭죠. 네, 저도 겪어봤습니다. 사실 자매 간 질투뿐 아니라 형제, 남매, 이웃, 친구, 연인, 직장 동료까지 모든 관계에 질투라는 감정이 생기면 참 사람 힘들어지잖아요. 맞아요. 정말 힘듭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마음을 넘어서 지나치게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까지 생기면 정말 곤란하죠. 상대에게 안 좋은 행동도 할 수 있고요. 앤님은 혹시 누군가를 질투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욕심이 많아서 질투도 참 많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 누군가를 질투하고 또 미워도 해봤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가장 힘든 건 저더라고요. 맞아요. 여기서 처음 고백하는데 저도 이니님이 살짝 부러울 때가 있었어요. 어머, 저까지요? 네, 저는 좀 물러터진 성격인데 여기 이니님 보면 따뜻하면서도 또 강할 때는 굉장히 강한 분이시잖아요. 아, 제가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앤님에게 부러움의 대상이라는 게 참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부러움과 질투는 비슷한 감정인 듯 하지만 저에게는 좀 느낌이 많이 달라요. 부러움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그에 반해 질투는 좀 부정적이고 서로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둘은 좀 다른 감정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저도 고백하자면 예쁜 그림책 엽서를 척척 만들어내는 재주를 가진 우리 앤님 많이 부럽습니다. 이 부러운 마음 팍팍 표현해주세요. 너무 기쁜데요. 네, 우리 서로 많이 부러워하자고요.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이쯤에서 질투를 느끼는 아이들에게 정말 딱 어울리는 그림책 한 권 소개해드려야겠어요. 네, 사연 주신 분께 어떤 그림책을 소개해드릴지 정말 기대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하성운의 티격태격. 모든 게 못마땅해 대체 왜 그러는데 정말 싫어하는 것만 넌 골라서 내게 하는 것 같아 넌 다시 만나도 변한 게 하나 없는 건데 밤새워 욕해도 끝이 없을 것만 같아 너와 난 우연히 라도 마주치면 안 되는데 티격대는 시간만 우리 몇 시간 하나도 맞는 게 없어서 답답한 내가 하는 모든 것들 중 유일하게 내 속을 뒤집는 네가 내 앞에
있어 내 이름이 너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도 네 그 안에 고운 말투 맘에 드는 게 없는데 자꾸만 조금씩 네가 더 생각나는 것 같아 티격대는 시간만 우리 몇 시간 하나도 맞는 게 없어서 답답한 그런 내게 왜 이러는지 너의 모습이 조금씩 내게 들어오는 것 같아 삐걱대는 우리 둘이 만든 이야기 어쩌면 말도 안 될 얘기가 어떻게든 흘러가더니 너와 내가 이렇게 되었다니 전혀 어울리지도 않았는데 티격대는 시간만 우리 몇 시간 하나도 맞는 게 없어서 답답한 그런 내게 왜 이러는지 너의 모습이 조금씩 내게 들어오는 것 같아 Fine, I'll do it on my own 하나부터 열까지 서로 모든 게 못마땅하고 매일같이 티격태격하는 자매들 모습이 생각나는 노래네요. 자, 앤님, 질투로 가득한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줄 만한 그림책 뭐가 있을까요? 사연 주신 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조시용 글, 이소영 그림의 감정 그림책 새빨간 질투입니다.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는 질투를 새빨갛다고 표현한 제목도 빨간빛의 표지도 정말 인상적이지 않나요? 아, 그냥 질투 아니고 새빨간 질투라니. 이소영 작가의 그림책은 색이 정말 강렬하잖아요. 제목만 들어도 질투하는 마음이 확 느껴지는데 제목도 아주 잘 지은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빨강으로 가득 찬 세상에 파랑이 들어오려고 하자 질투심 많은 빨강이 지우개로 파랑을 지워 나가기 시작합니다. 파랑에 대한 질투가 도를 넘어서 빨강은 사람들에게 파랑의 흉을 보고 다니기도 하고요. 아, 빨강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왠지 좀 공감이 되네요. 아이가 둘 이상 되는 엄마들은 아마도 우리 집 얘기네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둘째가 태어나면서 첫째 아이들에게 쉽게 볼 수 있는 모습들인 것 같기도 해요. 엄마 아빠가 누구 하나만 예뻐하는 것 같으면 금세 질투하고 미워하고 사소한 잘못도 막 고자질하고 말이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질투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아주 흔한 감정이죠. 그런데 빨강의 질투는 점점 커져서 파랑을 아주 미워하게 돼버려요. 파랑 그까짓 거 지워버리면 되지. 원하는 걸 지을 수 있어. 하고 말하는 빨강의 표정이 마치 좀 귀여운 악당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여기 그림을 보니 눈썹이 휘어지고 입꼬리가 삐죽 올라간 게 꼭 영화 속 악당들이 착한 사람 괴롭히려고 못된 일을 꾸밀 때 하는 딱 그 표정이에요. 그때부터 빨강은 꼴도 보기 싫은 파랑을 새빨간 지우개로 쓱쓱 지우고 다닙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이 파랑에 대한 질투가 너무너무 커져버린 거죠. 아, 지우개로 지운다고 파랑이 모두 지워지는 게 아닐 텐데 지금 빨강의 마음이 어떨지 조금 안타깝네요. 빨강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겠어요. 질투하는 빨강의 마음도 당연히 힘들죠. 나쁜 마음을 먹는 자신이 믿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파랑만 좋아하게 될까 봐 불안불안하고 오죽하면 사람들이 빨강에게 막 손가락질하는 악몽까지 꿨겠어요. 아, 악몽까지 꾸다니. 동생을 질투하는 언니 마음도 참 힘들겠구나 싶네요. 초등학생이면 아직은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고 싶은 나이잖아요. 맞아요. 저도 딸 둘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사연 주신 분의 마음 정말 격하게 공감합니다. 저희 집 첫째 아이도 사연 주신 분 첫째와 이게 비슷한 면들이 조금 있는데 얼마 전에 첫째 아이에게 새빨간 질투 이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서로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아, 이야기 듣고 아이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첫째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이게 사실 속마음을 잘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그림책 읽고 나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얘도 지 나름대로 이렇게 걱정과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엄마는 동생을 더 예뻐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또 안 그러려고 하는데 자꾸 질투심이 생기니까 동생한테 안 좋은 말도 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도 정말 힘들다. 나도 나름 고민이 많다. 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빨간 질투 잘 나눔하셨네요. 네, 이 그림책을 통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누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림책이 아이에게 좀 위로가 됐나 봐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네. 같은데 앤님 이야기 듣고 나니 사연 주신 분이 따님도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생각 드네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 동생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나를 보며 괴롭고 속상한 마음 말이죠. 아이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담는 그릇의 크기가 모두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아이는 5만 줘도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고 느끼는데 또 어떤 아이는 10 이상을 줘야지만 이 엄마 아빠의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말이죠. 똑같다고 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도 아이들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첫째 아이에게 새빨간 질투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이 질투라는 감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질투할 수 있고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그런데 질투의 마음이 너무 커지면 미움이 되고 또 그 미움이 너도 상대방도 아프게 할 수 있어. 질투하는 대상에게 쏟았던 관심을 너한테 좀 쏟아보면 어떨까? 예, 좀 사실 교과서적인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나름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렇게 공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아이들이 엄마 말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내 감정을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계속 이야기해주고 대화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첫째는 태어나서 혼자 받았던 사랑을 동생에게 나눠줘야 되니까 이 질투라는 감정을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엄마 아빠의 사랑도 더 많이 원할 테고요. 하지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긴다면 이렇게 동생을 향한 질투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사연 주신 분, 두 딸아이의 갈등으로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첫째 아이와 함께 있을 때 꼭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얘기도 많이 해주고 함께 그림책 보면서 얘기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앤님 고맙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잊을만 하면 엄만 누가 더 좋아? 라고 묻는 아이들에게 이 그림책 한번 읽어줘 봐야겠네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혹시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이번 사연은 두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 정말 공감이 많이 됐는데요. 저도 첫째에게 더 많은 사랑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집에 가서 아유 우리 딸 사랑해 하고 꼭 안아줘야겠어요. 네,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말없이 한번 꼭 안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사연 소개해 주신 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사연에 딱 어울리는 그림책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비 오는 날 어느 그날 밤 같은 우산 아래 약속한 주기로 했던 거 잊었나요? 힘이 들고 어지러운 날 내가 빛을 비추거리면 주기로 했던 거 잊었나요? 주세요 지금 달라니까요. 주세요 그냥 달라니까요. 안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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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달라니까요. 안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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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달라니까요. 출근부터 퇴근 때까지 나를 미워하는 상사의 싫은 소리를 줄창 들었어요. 울음보가 터지기 전에 커피 한잔 하고 싶은데 불러낼 사람 하나 없어요. 주세요 지금 달라니까요.
안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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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달라니까 안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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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달라니까 허리가 끊어지더라 쇠고리 부서지더라 뒷목이 뻐근하더라 온몸이 빨개지더라 안와 달라니까요 안와 달라니까요 안와 달라니까요 안와 10cm의 안아줘요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종 FM 말랑말랑 그림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따끈따끈한 신작 그림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해드릴 그림책 속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말랑말랑 귀뚤귀뚤 낮에 활동하던 동물들이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며 깊은 잠에 빠져요. 그러면 밤에 활동하는 동물들이 조용히 보금자리에서 나오지요. 귀뚤귀뚤 어둠이 내린 여름날 저녁은 마법처럼 신비로운 존재가 한순간 나타났다 사라지기 좋은 시간이에요. 엄마, 저기 반짝이는 게 뭐예요? 별인가요? 아기 부엉이가 엄마 부엉이에게 물었어요. 저 풀숲에서 별처럼 빛나는 건 말이니? 저건 별이 아니라 아주 작고 여린 반딧불이란다. 스스로 반짝이며 짧게 빛나는 삶을 축하하지. 엄마, 저기도 반짝거려요. 반딧불은 어둠이 깊을수록 빛난단다. 하늘 가득 황홀한 사랑의 춤이 시작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둘 불을 끄고 응원하지. 책빛 출판사의 아드리엥 드몽 글 그림 나선이 옮김에 반짝반짝 반딧불이 춤춘다 였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반짝반짝 반딧불이 춤춘다는 정말 신비함 그 자체입니다. 부엉이 엄마와 아이가 반딧불을 따라 밤을 여행하는 이야기인데 책표지부터 야광이 아님에도 반딧불의 반짝임을 계속 느낄 수 있어요. 종이를 잘라붙인 꼴라주 기법임에도 어떻게 이렇게 빛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사진으로 느낄 수 없는 이 느낌은 직접 책을 보고 감상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밤을 수놓은 반딧불을 따라가며 밤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들게 만드는 신간 그림책 반짝반짝 반딧불이 춤춘다 였습니다. 참고로 무주에서는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올해로 27회를 맞는 무주 반딧불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북 미술관에서 특별 기획으로 달빛 아래 반딧불이라는 주제로 윤광미 그림책전도 열립니다. 그림책에 나오는 반딧불의 아름다움을 상상해보며 참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말랑말랑 그림책은 그림책을 좋아하는 세종시 자원활동가들이 그림책과 목소리로 말랑말랑해지는 마음을 전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세종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됩니다.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말랑말랑 그림책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말랑말랑 그림책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한 권의 그림책으로 수다의 재미를 입히는 시간, 그림책 수다입니다. 오늘도 꿈달님 지니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림책 수다쟁이,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 보면 지니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같이 보는 세상을 꿈꾸는 달토끼 꿈달입니다.
아우, 언제 더위가 좀 물러가나 싶었는데 벌써 9월이에요. 시간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눈 깜짝할 사이 9월이 되었어요. 제가 두 분과 함께 그림책으로 수다 나는 것도 오늘 세 번째예요. 어떤 책일까 기대되는데요. 저도 오늘 수다 기대하고 왔어요. 왜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책이거든요. 기대됩니다. 네, 처음 이 그림책 하자고 저희가 얘기 나왔을 때 우리가 이 그림책 왜 안 했지? 그렇죠. 막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과연 어떤 책인지 궁금한데요. 예, 전에 잠깐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소윤경 작가의 우렁각시입니다. 네. 이 그림책은 바캉스 프로젝트 시즌 4에서 처음 나왔던 책인데요. 우리가 소윤경 작가님은 사실 여러 번 소개했죠. 저희가 언급은 좀 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그 문헌님이 말랑말랑 더하기에서 소윤경 작가에 대해서 소개한 적은 있는데 이렇게 뭐 또 자세하게 저희가 수다 나눈 적은 없었고요. 그 남양 특집 때 수영과 우주지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사석에서는 많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요. 라디오에서는 아직이었네요. 네. 소윤경 작가는 저희 같이 봄에게는 아주 특별하죠. 예, 그렇죠. 저희끼리 만나고 싶은 작가를 뽑은 적이 있었잖아요. 많죠. 예, 그때 압도적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 소원이 또 이루어지기도 했잖아요. 뭐 바라고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이 우리한테 딱 맞는 말이었는데 우리가 대전 서점에서 작가님을 만났었잖아요. 지금도 그때의 기억들이 아주 생생합니다. 정말 좋았었어요. 네, 맞아요. 저도요. 네. 기대보다 훨씬 유쾌하시고 말씀도 얼마나 재밌게 하시는지 아주 기분 좋은 만남이었죠. 네. 자, 이렇게 좋은 기운 뿜뿜하시는 소윤경 작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소윤경 작가는 내가 기르던 떡봉이, 레스토랑 살, 콤비, 호텔 파라다이스, 수연, 우주지옥 등을 쓰고 그렸고요. 네. 그리고 정말 많은 동화의 사파를 그리셨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많아요. 네, 저는 이현주 작가의 아기 도깨비와 오토제국이라는 좀 오래된 책이 있는데 여기 사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네, 맞아요. 네, 너무 이야기를 살리는 그림이었었어요. 음. 그리고 또 원래 직업이 화가시니까 네. 서양 화가로 개인전이나 그룹전도 꾸준히 하고 계시고요. 호두나무 작업실이란 에세이도 쓰셨는데 그 같은 이름의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세요. 이분은 참 작품 세계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책마다 뚜렷한 메시지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아주 대중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확실한 매니아층의 팬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림책 장르를 조금 더 이렇게 폭넓게 하신 거에 대해 일조하신 작가라고 생각됩니다. 레스토랑 살 같은 작품은 먹는 문제, 음식이 어디에서 오고 또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던져준 작품이라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콤비라는 작품은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 간의 어떤 연대와 희망을 말하고 있어요. SF적인 요소를 써서요. 우주지옥 같은 작품도 너무 독특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해보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렇죠. 독특하고 마이너 취향이긴 한데 그래서 또 저희 같은 덕후들이 또 그렇죠. 생기는 거죠. 소윤경 그림책을 처음 보면 사실 조금 어렵다 싶은 책들이 좀 있어요. 근데 계속 보다 보면 한번 빠져들게 되면은 그 무한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도 많거든요. 특히 저는 그림들이 너무 좋은데 어떤 그림들을 보면 독특하고 약간 기괴하다 싶은데 그 안에 담고 있는 이야기가 워낙 많아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림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얼마 전 두 분 소윤경 작가님 전시도 다녀오셨잖아요. 네. 네, 저희가 좀 장거리를 다녔습니다. 네. 5월 초부터 8월 초까지 석 달 동안 전북 무안에서 소윤경 작가의 원화 전시회가 있었거든요. 그 전시에서 저희가 그림책 원화들을 보고 오니까 궁금한 게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출간된 책에서 나온 그림하고 좀 비슷한 그림인데 다른 대상을 그린 그림도 있었고요. 콤비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보고 나니까 이 그림책의 세계관으로 애니메이션 시리즈물을 만들어도 재밌겠다 싶은 네,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콤비 2를 만들면 어떨까 좀 기다리고 있다고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왔어요. 네,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네. 아마 소윤경 그림책을 알고 계시는 청취자라면은 아직 작가가 보여주지 않은 그 많은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질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우렁각시를 선택한 것도 있어요. 너무 궁금해집니다. 저도 우렁각시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렁각시 하면
작년 할로윈에 저희 꿈달님이 똥 모양 옷 모자 쓰고 우렁각시로 분장했던 게 너무 강렬해가지고 우렁각시 하면 꿈달님이 떠올라요. 똥 모양이라 하지 말아주고 우렁 껍질 모양이라고 어머, 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렁 껍질 닮은 똥 모양 모자.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 분장으로 그날 거기 있었던 모든 할로윈 분장 다 이겼잖아요. 그쵸. 네, 혹시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은 꾼달님 인별로 고고. 네, 우렁각시 그림책 수다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가 왔었나봐 이젠 느낄 수 있어요 신비로워 처음 마주한 사랑은 푸르른 그 빛을 휘둘러 여름으로 그 불빛 아래 사랑은 완벽하리 아름다운 밤이에요 밤의 공원으로 오세요 그 어린 황길 달래요 차가운 저 달빛이 사랑하긴 좋아요 그때 내 마음에 아침이 오면 초라할 작은 불빛 또 내일은 해가 뜬대요 서둘러 떠나요 이 맘에 취해 서둘러도 망친 이곳은 밤의 공원 그대와 나의 비밀을 눈 감아줄 너그러운 밤이 사는 곳 가끔 저 달이 무서워요 곧 나가 떨어질 것 같아 어떡해 너 떠는 이 사랑도
잔나비의 밤의 공원 들으셨습니다. 책 표지 먼저 볼까요? 네, 책 제목, 네, 우렁각시가 빨간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세로로요. 그리고 조금은 연약해 보이는 여성분이 앉아있는 뒷모습이 보이는데요. 머리는 올리브오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다르게 본다면 그 우렁이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빨간 앞치마 입었어요. 손에는 고무장갑 끼고 청소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뭐 걸레 같은 것도 보이고요. 방 닦고 있습니다. 약간 섹시해 보여요. 저는. 그렇죠. 이거 보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보느냐에 따라 좀 느낌이 묘하게 달라집니다. 네. 제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섹시해 보입니다. 저는. 꿈달님 어떠세요? 갑자기 물으니까. 저는 섹시하기보다 지금 지쳐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도 네. 보이겠어요. 네. 자, 여기 빨강색 앞치마와 고무장갑이 눈에 확 띄는데요. 그렇죠. 잘 모르겠지만 청소를 본격적으로 열심히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아이템들을 장착했어요. 저희 이제 집안일 하기 전에 고무장갑 끼고 앞치마 쓰고 하는 그런 네. 것처럼요. 근데 이니님, 네. 이니님은 우렁각시 이야기 어떤 이야기로 기억하고 계세요? 우렁각시 하면 혼자 살고 있는 노총각이죠. 그 집에 우렁이가 청소도 하고 밥도 해주잖아요. 네. 얼굴도 예쁘고 살림도 잘하고 지혜롭게까지 한 우렁이죠. 근데 뭐 우여곡절 끝에 노총각이랑 결혼해서 잘 살았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죠. 저희가 보는 그 그림책에 그려진 이야기는 스토리가 조금씩 다르긴 해도 대부분 해피엔딩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구전되어 오던 이야기들을 그 채록본으로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이야기들이랑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여러 버전이 있는데 네. 해피엔딩보다는 새드엔딩이 더 많더라고요. 새드엔딩이 많아요? 네. 몰랐네요. 이번에 이 책은요, 그 바캉스 프로젝트 시즌에 그 주제가 호러였거든요. 그 주제가 그래서 그런지 뭐 해피로 끝나지는 않겠다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표지만 봐서는 약간 제가 아까 섹시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묘하게 이렇게 싸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싸한 느낌을 책으로 한 번 더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우렁이가 보입니다. 이 우렁이 껍질이 표지에 있는 아까 제가 똥모자로 표현한 그 표지에 있는 여성의 머리 모양과 같습니다. 아마 이 우렁이가 그 여자로 변할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장 넘겨볼까요? 그림은 비가 오는 것 같아요. 그 비를 뚫고 우렁이가 느리게 앞으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글도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혼자인가요? 당신은 외로운가요? 이렇게 들으니까 뭔가 싸한데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 문장을 지니님이 읽어주시니까 네. 싸하기도 하고 섹시하기도 하고 잠깐만요. 그런가요? 꿈달님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거 궁금해요. 시키지 마시라니까 비교하지 말라니까. 네. 당신은 혼자인가요? 당신은 외로운가요? 조금 순수한 것 같죠? 네, 좀 발랄해졌어요. 네. 그런가요? 네. 자, 마치 우렁이가 너 혼자니? 그래서 너 외롭니? 이러면서 찾아갈 것 같은 네. 느낌이에요. 근데 그 옆장을 보면 어떤 남자가 살고 있는 집이 보이는데요. 주방과 거실이 보이는데 뭐가 참 정리가 안 된 느낌이죠. 네. 예, 방 하나 거실 하나 있는 작은 아파트 같은데 현관문 안쪽으로 택배 상자는 그냥 던져놨고 거실 여기저기가 너저분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빨래 건조대 한번 보세요. 네. 빨래가 딱 각 잡혀서 깔끔하게 널려 있어요. 네. 다림질 안 해도 되게요. 네. 건조대 앞 소파에는 남자가 앉아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 남자도 깔끔해요. 아니 그냥 제가 드렸으면 득작 스매싱입니다. 이거 개수대 아주 그냥 설거지거리가 한가득이에요. 맞아요. 제가 이 장면 보면서 제일 짜증났던 게 저 남자 장 봤나 봐요. 그런데 냉장고에 안 넣고 장바구니 그대로 바닥에 있습니다. 이거 상하는데요. 그죠? 식탁 위에도 먹고 안 치운 음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왠지 그 맥주일 것 같은 캔과 과자 봉지도 있고요. 뭐 청소기도 나와 있고 그냥 아주 한마디로 어수선입니다. 어수선. 지금 소파에 앉으실 때가 아닌 것 같네요. 그니까요. 예, 그럼 그 다음 장도 한번 볼게요. 네. 한 페이지에 여기에는 이제 3개의 컷이 있는데요. 먼저 창문 유리를 통해서 방 안에 있는 남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앞에 등장했던 그 남자가 넥타이도 맨 채로 침대 위에 엎어져서 자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자세히 보면 창문에 우렁이가 붙어 있습니다. 마치 창문에 붙어서 남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우렁이가 붙어 있네요. 네, 이거 자세히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가요. 저 처음에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다음 그림에는 대충 벗어놓은 구두가 보이고요. 마지막 칸에는 욕실 거울 앞에서 양치하는 남자의 모습이 보여요.
이 페이지 장면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얘기해 보면은 혼자 사는 남자가 늦게까지 술 마시고 혹은 야근하고 들어와서 씻지도 않고 자다가 아침에 피곤해하면서 양치하고 있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 옆 페이지를 보면은 그림책 오른쪽 위쪽에 문 앞에 선 남자의 그림자가 보이는데요. 마치 문을 열고 나갈 때 밖에서 빛이 들어오면서 남자 그림자가 땅에 비춘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글이 있어요. 슬프고 지친 당신에게 갈게요. 아마 앞장에서 유리창에 붙어있던 우렁이가 이 남자한테 올 모양입니다. 아니 처음 읽었을 때는 잘 못 느꼈는데 여러 번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글은 몇 문장 없는데 그 문장들이 묘한 느낌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다음 장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다음 장은 앞장과 연결됩니다. 앞장에서 문 앞에 서 있는 남자 그림자의 모습 보였잖아요. 이 장은 그 반대예요. 아래쪽에 머리 모양 보니까 우렁가시 같은데요. 그 우렁가시 그림자가 보입니다. 아마도 그 남자 집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 옆장은 우렁각 씨가 설거지하는 뒷모습이에요. 이미 앞치마 맨 여성으로 변신했고요. 우렁 껍질이 여기서도 마치 머리처럼 보이는데요. 촉수는 축 늘어져서 일한다고 흐트러진 머리 같기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주방 매트에도 떨어져 있어요. 이게 우렁이 점액질일 수도 있는데 얼핏 보면 촉수에서 떨어지고 있는 땀 같아요. 네. 너무 안쓰러워요. 저도 이거 막 지치고 힘듦이 막 느껴지네요. 뭔가 꾹꾹 참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이렇게 그림에 숨어있는 작은 디테일들이 사람마다 다른 상상을 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는 이 개수대에 식기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재미난 생각이 든 게 아니 혼자 사는 젊은 남자 이거 얘 뭐지? 요리 좀 하는 아이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가지가지 요리 도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요즘 같이 뭐 혼자 살면 밖에서 사 먹는다든지 뭐 배달시켜서 먹든지 그럴 것 같은데 요리 도구가 이것저것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얘 요리 좀 하나? 입맛이 까다롭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장 본 것도 그렇고. 네. 저는 설거지를 며칠 동안 안 하고 묵혀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후라이팬으로 요리를 하다가 설거지 안 했으니까 냄새 이거는 나는 웍으로 거죠? 하고 그럴 이런 수도 식으로. 있죠. 그거네요, 그거. 네. 요리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게으른 거네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뭐가 됐든 이 남자는 손이 많이 가는 남자네요. 어질러 놓기만 하고 치우지는 않는. 우리 우렁각 씨 남자 잘못 고른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겠어요. 이니님 감정에 확 실려가지고. 너무 짜증나요, 막. 네, 그 다음 장도 네. 한번 볼게요. 그 세탁기에 빨래하고 그 빨래 건조대에 널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변기솔로 변기 닦고 있는 모습이고요. 창문도 깨끗이 닦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칸에 나누어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보기만 해도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예, 다음 페이지도 역시 집안일이에요. 네. 한 페이지에 다 그려져 있는데요. 청소기로 바닥 청소하고 음식 재료 손질해서 요리도 하고요. 마치 된장찌개 같죠? 이거 그림 보면은. 네. 그 옆에 달걀 후라이도 했어요. 하나 아니고 2개 나요. 이거 하나면 약간 서운합니다. 맞아, 뭔가 아쉬워요. 네. 다음 장은 남자가 현관문을 열고 있는 뒷모습인데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 같죠? 다음 페이지에는 남자가 집 안으로 이미 들어왔고 깨끗한 주방과 거실을 보고 있는데 식탁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저 사실 이 장면 재밌는데요. 네. 그림 표현이 방은 프레임 안에 들어있고요. 남자는 프레임 밖에 있거든요. 네. 마치 CCTV나 이런 걸로 내 방 아닌 거를 관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전 재밌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 남자 어떤 표정 짓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 뒤통수만 보이기는 하는데 뒤통수에서도 놀라는 기색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차려진 음식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모습이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 밉상입니다. 차려진 밥상 한번 보실까요? 너무 훌륭합니다. 이거 생선도 있고 맛있어 보이는 그 총각김치도 있고요. 집안일이 참 안 하면은 이게 티가 나지만 또 했다고 해서 그렇게 표시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또 막 하루 세끼는 또 왜 이렇게 빨리 옵니까? 밥해 먹은 거 치우면 바로 그 다음 끼니예요. 누가 밥만 해줘도 좋겠다 싶은 그런 때 너무 많은데 저 음식 차려진 거 보니까 우리 집에 우렁각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 듣다 저도 그렇게 한숨이 나가지고. 예, 저도 누가 반찬만 싹 해서 갖다 주면은 정말 좋겠다 싶어요. 근데 보고 있으니 이 남자 진짜 표정 아주 별로네요. 어떤 기분으로 밉상이죠. 네, 어떤 기분으로 저런 표정 지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차려진 음식에 놀라지 않는 것 보니 밉상 맞네요. 그렇죠. 밉상입니다. 네. 그래도 이 남자 밥은 맛있게 먹겠죠?
맛있게 먹었겠죠. 어디 바쁘니겠어요? 다음 2페이지를 보면 남자는 우렁각 씨가 잘 빨아서 정리해둔 옷도 챙겨 입고 출근도 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 장 보면 퇴근해서는 차려놓은 밥도 먹고 TV 보고 씻고 있어요. 정말 평범한 일상 같은데 저는 누가 밥상을 차려줬는지 집안일은 누가 했는지 정말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당연히 궁금해해요. 다음 장 보면 남자가 혼자 침대에 팔베개하고 누워서 골똘히 생각하는 듯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은 제가 누구인지 몹시 궁금하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집에 갔을 때 그런 밥상이 차려져 있고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다면 전 사실 무서울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이 들어온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러니까요. 저는 일단 밥 차려줄 만한 엄마한테 연락해보고 엄마가 아니라면 그 밥 못 먹을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저는 근데 또 이렇게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시계를 힐끗 보는 장면이 있는데 마치 오늘 집에 가면 어떤 밥상이 차려져 있을까 하는 뭐 기대감?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럼 계속 이렇게 지내는 건가요? 아우 그러면 재미없죠. 제가 처음에 이 책 바캉스 프로젝트 출간되었다고 말했잖아요. 네. 그때 주제가 호러였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네. 네, 이제부터가 아주 그냥 쫄깃쫄깃해지는데요. 다 말씀드리면 재미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뭘 하든 상상 그 이상이에요. 남자가 우렁각 씨 존재를 알게 되는 장면도 섬뜩하고 무섭지만 네. 그 뒤의 이야기들은 비밀이에요. 궁금하시죠? 한참 재미있는 영상 보고 있는데 광고 나오는 느낌 뭐 그런데요. 그리고 바캉스 프로젝트 책은 그때 아니면 구입하기 힘들지 않나요? 네, 그렇긴 한데 이 책은 구입 가능해요. 소윤경 작가가 소윤경과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독립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초록창에서 운영하는 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고요. 작가가 운영하는 스토어다 보니까 주문하면 작가님이 직접 사인해서 굿즈와 함께 보내줍니다. 네. 네, 구입처 궁금하시면 저희 인별 접속에서 같이 본 계정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DM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뭐 협찬 받은 거 아니니 오해하지 마세요. 네, 아닙니다. 순수한 그림책 팬일 뿐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인사 나눌게요. 전 이 책의 교훈을 짧게 말하고 끝낼게요. 있을 때 잘하세요.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네, 저는 우렁각 씨의 이야기로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과 헌신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역시 섹시. 어머, 이거 꿈달림 한번 해보세요. 아무나 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 몽글몽글해질 것 같은. 나의 사랑과 헌신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질투도 해보며 성장해가는 우리. 누군가를 위한 나의 희생이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 아닌 감사함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이라는 나만의 계절에 그림책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그림책은 새빨간 질투, 조시온 글, 이소영 그림, 노란 상상, 반짝반짝 반딧불이 춤춘다, 아드리엥 드몽 글, 그림, 나선이 옮김, 책빛, 우렁각시, 소윤경 글 그림, 독립출판 소윤경과 안드로메다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이제 눈으로 담아보세요. 지금까지 세종FM 말랑말랑 그림책 DJ 민이었습니다. 오늘도 말랑말랑한 하루 되세요. 사람